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내리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나무가 아닌 숲을 보고 가야 그게 진정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흔히 하기 쉬운 실수가 개별적인 그 종목을 많이 찾으려고 하죠. 무엇을 사면 많이 오를까? 무엇을 사야 단기적으로 많은 상승을 할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집착을 합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 코인을 할 때 어떤 잡주를 사면 많이 오를까? 그래도 하락장에도 큰 반등이 나오는 코인이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2년 내내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했죠. 지금도 여러분들은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해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해드릴 말씀이 비트코인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은 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내리고 이걸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오늘 이야기의 중심적인 내용은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최저점, 최저가를 너무 기다리지 말고 그 가격대를 고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당선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대다수가 그러니까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나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뉴스. 자, 파월 잭슨홀 미팅. 외환시장도 금통위도 파월 입만 본다. 잭슨홀에 쏠린 눈. 전 세계가 이 사람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어떤 이야기를 할진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시장은 하락을 하겠지만 그 하락은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엔비디아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시간에 8% 급등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미국의 빅테크와 반도체 AI는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들? 자, 이 실적이 도라이급인데요, 여러분들. 2021년도 장세 보는 느낌입니다. 주식장은, 비트코인 시장은 아주 춥고 추운 외로운 시장이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매번 같은 말씀 드리지만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비트코인이 저평가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고평가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그 생각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고평가인가 지금? 저평가인가? 이 생각에 대해서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떠나서 지금 구간이 어느 구간인가 이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는 시기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매수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과감한 결정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랜만에 제가 RSI 지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코로나 때 페닉스에 이제 나왔을 때가 RSI 지수가 15 정도 됐었어요. 15. 그리고 나서 이번에 하락을 했을 때 이 RSI 지수가 거의 근접했습니다. 18.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최대 매도 압박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이 지금 26,000달러라는 거죠. 자, 최대 압박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주봉으로 한번 보면 여러분들, 코로나 때 요 페닉셀 있죠. 주봉상. 이 페닉셀보다 FTX 발, 그리고 세이시우스 파산, 그때의 주봉 RSI가 훨씬 더 밑으로 내리꼽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봉, 이 RSI 지표보다는 주봉, 일봉상, 이게 매도 압박이 어느 정도 나왔고, 이 매도가 세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쭉쭉 내려왔다는 거는 카피슐레이션이, 그러니까 손바뀜이 많이 나왔다는 거고, 항복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개미들의 항복 선언. 이런 큰 하락에는요, 개인 투자자가 싹 밀리는 겁니다. 지금 이 시장에 많은 개미들이 존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꽤나 큰 착각이라는 것만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게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달러 인덱스입니다. 자, 일단은 RSI 지표를 끄고, 정말 너무나 누구나 차트를 보면 알게 되는 현상인데,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흘러왔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자, 비트코인이 고점이 나오고 나서 93%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가 2012년도입니다. 2011년도 5월에 고점, 그리고 12년도에 마이너스 93%를 내리꼽았죠. 예.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고점 대비 또 87%가 빠졌어요. 예, 2014, 15. 그리고 이때 코로나 때 80%가 빠졌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요번에 장에는 77%.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조금이나마 하락률이 줄어들고 있다. 그 말은 즉슨 상승폭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쵸? 즉 변동성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무엇일까? 자, 이 기관과 기업이 비트코인이 대폭락 나올 때 여기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꽤나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런 장세에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사이클을 보고 나서 이제 하락폭도 좀 줄어들고 있고 상승폭도 조금은 줄어들고 있고, 하지만 먹을 폭의 기대감은 여전히 내가 가진 돈에 비해서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겠구나. 큰 자금이 들어와서 곱하기 5배에서 10배만 돼도 이건 엄청난 돈을 벌어가는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우리는 아니지만. 그죠? 그러니까 상승폭도 약간 줄어들었고 하락폭도 조금씩 줄어들었고,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트코인이 사이즈가 커지고 무게가 무거워지면 점점 변동성이 줄어들겠다. 그 시점에, 그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아주 좋은 타이밍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엔 먹을 폭을 생각하잖아요, 항상. 그 먹을 폭에 대한 기대감을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메모를 하면서 스스로 알아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투자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수익을 볼 수 있고, 크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손해 볼 수도 있고, 시장을 떠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자, 지금 이 시장이 좀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게, 자, 나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장은 진짜로 좀 약간 어이가 없을 정도예요, 저는. 지금 어쨌든 나스닥의 일봉상 뭐 하락의 깊이도 꽤나 컸지만 또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요한 거는 이 반등이 추세를 뚫고 가는 반등이냐 아니면은 반등 뒤에 하락이냐, 이거는 몰라요. 근데 이게 기준점이 잭슨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근데 지금 이 엔비디아부터 그리고 테슬라부터 그리고 AI, 정말 곧 죽어도 AI 반도체가 다시 살아 움직인다면, 여러분들 반도체의 반등은요, 이거는 경기 반등입니다. 반도체 지수를 보면 돼요. 반도체가 뛰어나간다는 거는요, 경기가 살아난다는 거고, 지금 저도 사실은 대외적인 뉴스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귀에 들리는 이야기는 뭐 골드만삭스, JP모건도 경기 침체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도 본인은 지네 나라는 그냥 짱이 나는 거예요. 여전히 완전 고용 상태고 미쳐버린 겁니다. 예. 돈을 그렇게 풀었는데도 이 고금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미국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보고서 우리가 하반기 경기 침체와 내년 초 경기 침체를 기다리면서 투자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보여지는 게 어떻습니까? 계속 흘러가고 있죠. 그죠? 흘러온 현 상태를 보세요. 비트코인만 빼고 지금 현재 상태를 한번 봐보세요. 미국만 봐도 어떻습니까? 그리고 한국 주식도 뭐 괜찮고, 유럽, 아시아 뭐 다 솔직히 말해서 크게 나쁘진 않죠. 중국이 조금 힘들게 하지만 이 중국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거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중국은 알아서 해결하겠죠. 뭐 더 크게 뭐 무너지고 뭐 진짜 지도에서 중국 삭제시켜야 될 정도로 망할까? 이런 생각에 혹시 사로잡혀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유튜브에서는요, 지금 중국 이야기만 합니다. 중국 망했다. 중국 끝났다. 이거는 회복할 수 없다. 금리 인하, 그리고 아무리 돈을 풀어도 이거는 중국은 가망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예, 저는 중국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가 보는 관점은 하나의 재료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락의 재료가 필요하거든요. 언제나 악재의 재료는 나와줘야 돼요. 그게 어디서 나와줘야 될까? 그게 중국에 계속 몰리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는 지금 별거 없습니다. 뭐 파키스탄이 망하든 저기 뭐 남미가 망해도 경제 시장에 크게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트리거 요인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알고 있는 경제 강국 G2 중국 망한다 하면은 이거는 개미들의 투매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잭슨홀 25일이죠. 이 잭슨홀 미팅 전에 변동성을 주다가 또 여기서 개미들이 현금화를 하는 경우가 많고, 뭐 현금화해도 상관없습니다. 저점에서 잡을 자신이 있다면 현금화해도 관계가 없는데 미리 다 팔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앞전 영상에서 지금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거 숲을 보고 가야 된다. 내가 현금화를 좀 진행했어. 근데 25일 지나고 26일 됐는데 내가 판 금액보다 밑으로 안 가거나 오히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 현금을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 근데 갑자기 조금 올라간다면 더욱더 매수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딱 골자는 뭐냐면 현재 장세를 파악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것만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예. 넣었다 뺐다 위아래 흔드는 무빙에 현금화 했다가 현금 다시 넣었다가 단타 쳤다가 올라가면 팔지 못했다가 내려가면 손절했다가 이런 구간이 아니다. 단타를 치고 스윙으로 가져가는 구간은 대상승장입니다. 대상승장으로 에서는 큰 시드를 가지신 분들이 단기 매매로 돈 굉장히 많이 벌어요. 선수들이 시드 한 몇 억 가져와가지고 이제 좀 드디어 좀 상승량 왔네. 먹어볼까? 한 1억 넣었어. 한 3억 넣었어. 한 50% 먹으면 얼마예요? 이 사람들은 볼장에서 한 2배만 먹어도 얼마야? 선수들이 하는 행동이고, 선수가 아니라면요 타이밍 재지 말고 비트코인 내리 꼬라 박았을 때 잘 대응하고 판단하고 로그 차트 보면서 비트코인이 점점 고점 대비 하락률도 줄어들고 있고 상승폭도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이 상승폭이 줄어든다 해서 여러분들이 먹을 폭이 적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전 알트코인이 이번 장세에 이전 장세만큼 더 많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이유는 비트코인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알트코인 펌핑은 훨씬 나오게 돼 있습니다. 뭐 블랙록이든 이런 여러 기관은 비트 팔아가지고 알트코인 운전합니다. 예, 알트코인 투자하고요. 알트코인으로 더 많이 수익 보고 고객들한테 요 알트에 대해서도 포트폴리오 짜고 다 합니다. 근데 개잡주는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 이더가 굉장히 기대되는 이유도 저는 이번 장세에서 조금 다른 장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비트 이더만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현재로서는. 아직은 모르지만 뭐 그때가 뭐 잡주 뭐 하겠죠. 유튜버 선동하는 잡주를. 그래서 기관의 큰 자금은 이거는 알트코인에 대한 또 기대감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트의 상승폭은 좀 줄어들지만 알트코인은 별개다. 이건 또 버블 장세로 갈 때는 알트는 진짜 최대한 미친 듯한 버블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고 그렇게 돼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트의 큰 펌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개미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개미들한테 또 미안하지만 입에다가 쏙 물량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비트나 빗썸이나 코인원이나 한국거래소는 준비를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니까 이렇게 BTC 마켓에도 뭐 상장하고 원화마켓에다가 가끔씩 상장하고 그러잖아요. 세이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장했는데 지금 이거는 영원히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 단기간 상승을 보려고 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한 3, 4개월은 지켜봐야 돼요. 여기서 갑자기 반등 나온다고 해도 따라 붙었다가 다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한 4개월, 3개월 정도는 봐야 돼요. 지금 이거 일단은 이거 반등 없이 내리 꼽는 하락입니다. 저한테 세이코인 형님 저 50% 몰렸어요.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50% 몰렸다는 거는 이 언저리에서 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산 사람이 많다고요. 자, 세이코인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알트코인을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보는 이 차트는 이런데요. 보통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이렇게 그 각으로 내려오죠. 보통 그럼 여기서 좀 많이 삽니다. 여기서도 좀 사고. 왜냐면 너무 많이 내려왔잖아요. 850원부터 한 300원, 400원은 좀 사볼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50%를 한 큐로 뺐기 때문에 400원 정도에서 머물렀다면 살 수도 있어. 그 내려왔다가 이 반등이 이제 물리고 요렇게 흐를 때 여기서 조금 더 물을 타다가 한 박자 더 밑으로 빼거든요. 근데 보통 이 바닥을 모르는 코인은 이렇게 횡보할 때 사면 지금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참아내야 돼요. 보통 한 5번 정도 하락합니다. 큰 하락 나오고 반등, 이제 두 번째 하락 나오고 반등, 지금 세 번째 하락이 나올지 상승이 나올지 몰라요. 근데 끝까지 지켜봐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게 모든 알트코인과 동일한 관점인 게 신규 상장 코인은 저는 다 그렇게 봐요. 최대한 3, 4개월은 지켜봐야 된다. 또는 정말 짧으면 3개월. 근데 이게 이랬다가 이를 밑으로 빠졌을 때는 이제 왕창 다 쏟아내는 겁니다. 모든 코인의 그 물량을 개미들이. 예. 어쩌면 여기서 한 번 더 내리 꼽을 때가 조금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얘는 무자비하게 내리 꼽고 있습니다. 진짜 그 옛날에 잡거래소에서 설거지하는 전형적인 차트로 정말 무자비하게 내리 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리 꼽고 무자비한 애들이 나중에 조금 빛을 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자비 없이 내려가잖아요. 예, 수위도 좀 자비 없이 내려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자비 없잖아요, 지금. 예, 이것도 지금 불안한 거예요. 이 수위에 물려 계신 분들도. 그리고 이걸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예, 근데 저는 이런 거는 아예 건들지도 않습니다. 예, 왜냐면 너무 무섭고, 뭔가 차트가 지금 어색한 느낌이 있고, 뭐 완벽히 올라왔을 때, 단기적으로나 볼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알트는 여러분들 또다시 비트코인이 지금 약반등 나오면서 이렇게 살살살살 올리잖아요. 이번 연도 안에 조금 잘, 마지막 탈출을 하신 게 저는 좋아 보입니다. 뭐 평단가 근처든 뭐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약손절을 하시든 아니면 많은 끝까지 끌고 간다. 그러면은 뭐 끝까지 가는 거죠. 25년까지. 근데 이제 제 댓글에 보면 유튜브의 댓글들이 알트코인의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예, 아직도. 근데 그 댓글이 없어지고 더 이상 댓글도 많이 없어지고 저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와 비트코인이 망한다 이런 얘기가 좀 더 나올 때가 사실은 찐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그 구간에 거의 다 와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오늘 24일인데 잭슨홀 미팅이 내일 있죠? 그때 가서 또 시장의 변동성을 보고 우리가 대응과 대비를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갑시다. 빨리 가려고 하면은 지쳐서 못해요. 그죠? 저도 요즘 어제는 하루 푹 쉬었어요. 영상을. 예. 어제 영상을 또 기다리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1년 6개월 더 해야 되는데 예, 천천히 가고 저도 컨텐츠도 좀 아끼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